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김철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순옥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죠. 3년 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 시작된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80대 할머니는 자신의 며느리인 순옥조차 알아보지 못했지만 유독 철수에게만은 온순했어요. 철수는 할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철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아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오늘 오후 2시에 지은이네 부모님과 만나기로 했어요. 꼭 오세요.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해온 자신이 대학 교수인 예비 사돈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물리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괜찮습니다.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가 안정을 되찾은 것은 1시 40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죠. 철수는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세수를 했지만 트레이닝복을 갈아입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두 가족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 르 자르댕에서 박현태 교수와 정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태는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였고 정미경은 유명 화랑을 운영하는 문학의 인사였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미경은 손목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어요. 여보, 벌써 10분이나 늦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급하게 열리며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리는 모습이었죠.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정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수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철수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박씨 부부의 표정은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경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죠.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차림새 때문에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정미경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평소에도 이런 복장으로 외출하시나요? 철수는 할머니의 응급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변명처럼 들릴까봐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오늘은 특별한 사정이. 특별한 사정이요? 정미경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결국 철수는 깊은 상처를 받은 채 자리를 떠났고 첫 만남은 최악의 결말로 끝났습니다. 박씨 집 거실에서 정미경이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서민이라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현태도 대학 동료들에게 하소연했죠. 교육의 힘이 이런 거구나.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한편 준호는 부모님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지은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차림으로 나오지 않으셔. 그런 게 문제야. 중요한 자리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 김씨 집에서는 철수가 깊은 자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준호한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말았구나.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드신데. 순옥이 위로했지만 철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은도 집에서 울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르세요? 할머니 돌보느라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하지만 정미경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예의라는 게 있잖니. 두 집안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큰 벽을 만들어버린 거죠. 준호와 지은의 결혼은 점점 더 불투명해져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철수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할머니께 아침 식사를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물리치료를 받게 했죠. 점심시간에는 직접 만든 죽을 가져와 먹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철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철수는 변함없이 다정하게 돌봤어요. 병원 간병사 김이모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정말 대단해요. 3년 동안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인데 요즘 며느리도 하기 힘든 일을 아들이 하시니 복 받으실 거예요. 담당 의사도 철수를 칭찬했어요. 환자분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족의 정성 덕분이죠.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결혼 문제 때문이었죠. 지은이네 부모님께 깊은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미리 사정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아빠가 조심했어야지. 너무 성급했구나. 부자는 서로를 위로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화해는 쉽지 않아 보였죠. 정미경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갔습니다. 스트레스성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기 검진을 받기로 했죠. 하필 그 병원이 철수가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던 정미경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어요.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자가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자세히 보니 김철수였습니다.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입구로 향하고 있었죠. 정미경은 호기심에 뒤따라가며 지켜봤어요. 철수가 할머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지만 철수는 계속해서 말을 걸었어요. 로비에서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철수 씨, 오늘도 오셨네요. 정말 효자세요. 당연한 일이죠. 정미경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잘못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정성스럽게 할머니를 돌보는 사람이 정말 무례한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른 환자 보호자가 부러워하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 정말 훌륭하시네요. 매일 저렇게 오시는 거 보면. 정미경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경은 병원 접수처에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저기 휠체어 모시고 온 분. 자주 오시나요? 아, 김철수 씨요? 3년 전부터 매일 오세요. 시어머니 치매 간병을 혼자 다 하시거든요. 매일요? 네, 새벽부터 저녁까지. 며느리분이 직장 다니시니까 아드님이 전담하시는 거예요. 정말 보기 드문 효자세요. 정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운동복 차림으로? 아, 그건 응급 상황이 자주 생겨서요.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으시죠. 저번 주에도 새벽에 응급실 오셔서. 정미경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간병사 김이모에게도 물어봤죠. 혹시 그분 힘들어 하시는 적 없나요? 힘들죠. 당연히. 하지만 한 번도 짜증내는 거 본 적 없어요. 할머니한테 항상 다정하시고 정말 마음씨 좋으신 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미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진실을 알고 나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현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분이 3년 동안 치매 시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계셨어요. 현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정미경은 며칠 더 병원을 찾아 철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집에서 직접 만든 죽을 가져오는 모습, 물리치료 시간 동안 복도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 할머니가 알아보지 못해도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준호가 안부 인사드린다고 했어요. 치매로 아무 반응이 없는 할머니에게도 철수는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의사가 철수에게 말했어요. 김 씨,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준한 관리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미경은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미경은 현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죠. 우리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니. 준호한테도 미안하고 지은이한테도 미안해요. 현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해야겠어. 제대로 된 사과를. 정미경은 용기를 냈어요. 직접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존심도 있었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미경은 정중한 선물을 준비하고 김 씨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김 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있었죠. 철수와 순옥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거실에 앉은 정미경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사정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병원에서 봤어요. 어머니 돌보시는 모습을. 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희도 이해합니다. 갑자기 그런 차림으로 나타나서 진정한 교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순옥도 감동받았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됐잖아요. 현태도 함께 와서 깊이 사과했습니다. 두 집안은 그날부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결혼식 날, 정미경은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철수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1년 후 정미경은 주말마다 할머니 간병을 도우며 철수와 진정한 가족애를 나누고 있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눈,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처지를 이해하는 따뜻함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와 지은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두 집안은 더욱 돈독해졌죠.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품격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